이제 마지막 지금 시간이 딱 45분 남았는데요. 45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운동과 비만 관리인데요. 운동과 건강, 운동의 인체 생리학적 기초와 적용, 비만 관리를 위한 운동 프로그램,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운동, 만성질환 예방과 유산소성 운동, 건강을 위한 트레이닝, 건강과 미를 위한 스트레칭에 조금 중점을 둔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운동과 안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과목 이제 시작하도록 할 텐데 건강의 개념. 근데 어제도 연결이 돼요. 건강이라는 게 뭔지. 우리나라의 헌법은 건강은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 건강을 하나의 기본적인 개념, 기본권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회적 건강이 이란 면이 부각되고 있는데 여러분 혼자만 건강해서 안 되죠. 지금 코로나 터지니까 진짜 너무 절실히 느끼지 않나요? 다 같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거 중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헌장은 건강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요. 체력이 무엇인가? 정신력을 포함한 신체 능력이에요. 그리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체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며 운동 처방도 현재의 체력 수준을 기초로 할 때 적절하게 해야지 갑자기 보기 중에 갑자기 고강도의 운동을 시킨다 이런 거 나오면 그게 틀린 답이 되겠죠. 네, 그런 것들 기억하시고 보통 생활에서 피로를 느끼지 않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일에 5배 이상의 예비 체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보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미토콘드리아라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화학 공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게 바로 뭐였어요? 네, 움직이기. 그래서 걷기라든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런 체력을 보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 잉여 에너지를 태워서 에너지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원 무엇이 있습니까? 네, 에너지 내는 거 3개 있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요거 기억하시고요. 이걸 우리가 먹게 되면 그냥 쓰이지 않습니다. 환전소인 미토콘드리아를 거쳐서 ATP라는 형태로 이게 많이 생성될수록 우리는 쓸 돈이 많아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 기억하시고 산소가 충분하지 못할 때 이걸 무산소 운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엄청 헉헉거리면서 운동하는 거. 산소가 충분히 바로바로 공급되지 못할 때 그때 부산물을 남기게 돼요. 그 부산물 이름이 뭐냐면 젖산이에요. 그래서 젖산은 근육의 피로함을 느끼게 하잖아요. 여러분 운동 하나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등산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땡기고 아프죠, 종아리 근육. 그게 다 젖산이 축적돼서 그래요. 그런데 이 젖산을 그대로 놔두면 좀 근육 피로도가 올라가고 근육이 생성이 빨리빨리 안 되기 때문에 젖산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마사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추나 요법까지 장착돼 있는 그 마사지 할 수 있는 의자, 안마의자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거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서요. 운동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봤더니 뭐 뼈와 근육이 잘 자란다 이런 것도 운동신경도 좋아지고 심폐기능 강화한다. 무엇보다도 혈류량과 헤모글로빈의 양을 증가시킨다. 혈액순환 잘 되게 만든다라는 거죠. 네. 운동에 의해서 잘 훈련된 사람은 심장을 강화시켜서 1회 박출하는 심장 이래 뛸 때 박출하는 양을 증가시키고 심박수가 감소한대요. 이 말은 운동할 때 심박수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뛸 때는 심박수가 올라가요. 그런데 운동을 오랫동안 한 사람은요 쉬고 있을 때 심박수가 떨어집니다. 얼마가 정상이에요? 60에서 100 사이를 정상으로 보는데 보통 평균 70이죠. 그런데 운동 오래 한 마라톤 선수들 심박수 1분에 몇 분 뛰는지 아세요? 42번. 이봉주 선수나 황영주 선수 42번밖에 안 뛰어요. 그 정도로 심장이 단련이 됐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내가 고혈압 제로, 혈압 제로 갔을 때
뭐 120에 80 이렇게 나왔는데 밑에 심박수 나오잖아요. 1분에 몇 분 뛰는지. 그거 그냥 넘기지 마시고 내가 그걸로 80회 이상 이렇게 나오면 운동 평소에 너무 안 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여도 심장이 벌렁벌렁 거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심장학회에서는요, 심박수가 1분에 뛰는 심박수가 낮으면 낮은 동물일수록 수명이 길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쥐 1분에 300회, 강아지 15년 정도 살죠? 1분에 150회, 코끼리 70년 정도 살죠? 1분에 한 7, 80회. 여러분, 근데 엄청 오래 산다는 거북이 1분에 몇 번 정도 뛸까요? 2회에서 6회. 천천히 오래 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운동을 많이 해서 단련을 시키면 오래 삽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고 싶어도 관절이 너무 약하거나 너무 내가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 억지로 운동을 하면요. 관절 다 나가거든요. 살 다 빼기 전에 그렇게 하면 엄청 무리가 가거든요. 그리고 혈압이 너무 높으신 분들, 그런 분들 운동 함부로 했을 때 좀 약간 좀 심한 운동을 했을 때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운동한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 게 바로 반신욕이에요. 네, 그렇다는 거. 넘어가서요. 쭉 넘기겠습니다. 여기서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죠. 운동과 심장 기능에서 혈류량과 헤모글로빈의 양이 증가하게 된다. 심장을 강화시켜서 일의 박출량을 증가시킨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네. 여기서 혈액의 성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90%, 80에서 90% 정도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물을 안 마셔주면 혈액에는 건더기밖에 없는 거예요.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의 기본은 수분 섭취입니다. 그리고 성인 혈액의 총량 5에서 6리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혈액을 저는 실험실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험이, 이런 경험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실험할 때. 그래서 혈액을 받아가지고 그걸 원심분리기에 넣고 쭉 돌리면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이 모양처럼. 위에는 혈장이라고 하고요. 밑에는 혈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혈장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는데 여기 뭐 삼투압을 조절하는 알부민도 섞여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 중요한 건 혈구. 요 45%를 차지하는 이 혈구가 뭐가 있을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피가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죠. 만약에 백혈구가 많았다면 피가 무슨 색이었을까요? 흰색으로 보였겠죠? 그러면 내 피에서 가장 많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적혈구가 되겠습니다. 보기 중에 피 속에 가장 많은 것이 뭐 백혈구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혈소판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틀린 게 되겠죠? 그렇게 맞춰주시면 되고 적혈구의 역할은요. 산소와 영양소를 몸 구석구석에 다 운반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 눈에도 써야 되고 온 곳에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적혈구가 많은 거예요. 산소, 영양소를 운반한다. 그리고 백혈구는요. 면역 기능을 가지는 거. 그래서 세균과 싸우고 그다음에 세균을 잡아먹기도 하는 이런 혈구라는 거. 그리고 혈소판은요. 혈액이 응고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혈소판입니다. 혈액 응고와 관계된 것. 이렇게 기본적으로 기억하시면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서요. 쭉 넘어가서 네. 비만의 원인, 지방이 많아지는 것을 비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 중에서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서 아까 제가 앞서 얘기를 했는데요. 포만 중추의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많을 때 생기는 비만. 그러니까 계속 먹어도 계속 배고프다고 느끼는 거예요. 가짜 식욕. 그런데 이 가짜 식욕, 아까 사랑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가짜 식욕을 많이 느낄 때가 사람들이 목마른 건데 배고픈 걸로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 먼저 그러니까 물을 마셔주지 않아서 배고픔으로 표시를 내는 건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물을 충분히 섭취해주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건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넘어가서 우리 비만의 원인, 부모와 자녀의 유전적인 것보다는 음식 생활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다고 하잖아요. 아이를 뵀을 때 내가 이 아이 좋으라고 당근 주스 엄청 많이 먹으면 얘를 낳고 나서 보니까 당근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왜냐? 엄마가 양수에서 줬던 그 맛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애들이 쓴 거 못 먹는 이유는 위험한 물질이라고 생각해서 쓴 걸 안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채 같은 것들을 저 사실 어린이집 영양교육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삼성 웰스토리에서. 그러면 보면 편식하는 애들 보면 애들이 쓴맛을 느끼고 안 먹는 이유는요. 그게 처음 맛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미각세포가 우리보다 훨씬 발달돼 있거든요. 8배 이상 더 많은 미각세포가 발달돼 있어서 맛을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요. 송송송 썰어가지고 그 야채를 만들어 놨는데도 귀신같이 찾아내요. 자기 싫어하는 야채. 그럴 때 8번을 적용시켜서 자기가 먹게끔 하면 8번을 친해져야지 그때 인식을 합니다. 아, 위험한 게 아니구나. 먹어도 되구나.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쭉 넘어가서 네, 운동에 의한 체중 조절입니다. 규칙적이며 낮은 강도의 유산소 운동, 그리고 다이어트를 장기간 하게 되면 기초대사율이 저하되어서 후반기에 체중 감소율이 감퇴된다라는 거, 요거 기본적인 것을 알면 요거를 좀 읽어보시면 보기에서 답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거 식욕 조절하고요. 열량 소모 및 산소 운반 능력을 증가시키는 거. 여러분 어제 제가 그거 기억나세요? 산소가 없으면 촛불도 꺼집니다. 체지방도 태워야 되는데 산소가 없으면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를 잘 공급해야지 체지방을 잘 태우는 몸이 됩니다. 산소를 운반하는 가장 좋은 방법, 혈액순환입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도 혈액순환이 기본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쭉 넘어가세요. 여기서 지방을 연소시키기 알맞은 운동법이 나옵니다. 걷기, 어슬렁어슬렁 걷는 것보다 평소보다 약간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이 지방이 훨씬 연소가 잘 됩니다. 여러분 근데 80세 이상의 그 어르신들을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치매에 걸리지 않은 노인분들을 조사를 했대요. 알고 봤더니 그분들은 빠른 걸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걷기를 할 때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여러분 뒤에 이제 걷기에 대한 그 사진이 나오거든요. 요거. 예. 여러분 여기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일어나서 제 허벅지를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제가 너무 좀 웃겨가지고 여기 보이시나요? 요 부분. 요 부분. 그러니까 추리닝을 보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긴장근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움직이면 뇌랑 직통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내가 걷기를 잘하면 뇌도 건강해져요. 그래서 그 책 중에 운동하시는 뇌라는 책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걷기를 할수록 뇌가 튼튼해지고 치매에 덜 걸리는 그런 되게 혈류량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빠른 걷기를 할 때 그게 효과적이었습니다. 빨리 걸을 때 효과적이었다는 거. 그래서 평소보다 빠른 걸음 걸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살 빼기 위해서 운동할 때는 지켜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태우고 싶은 것은 근육이에요? 지방이에요? 지방이죠. 그러면 우리 에너지 내는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있죠? 여러분 이 순서대로 태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다 쓰지 않고는 지방이 절대 타지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 오늘부터 운동 시작해. 이온 음료 마셔야 되겠어. 게토레이, 포카리 스웨트 들고 운동하러 나가면 거기 뒤에 딱 보면 당 1g 적혀 있어요. 여러분, 포도당 먹고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이 빠지나 안 빠진다? 절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게토레이, 포카리 스웨트는요. 진짜 열심히 마라톤 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먹어야 되는 거지 살 빼는 사람들은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살을 좀 더 효율적으로 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하는 방법인데요. 30분 만에 지방을 태우는 방법은 저는 공원에 나가가지고 이제 하루에 30분 이상은 꼭 뭐 걷거든요. 근데 빠른 속도로 걷는데
좀 빨리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 뭐부터 타야 된다고 했어요? 탄수화물부터 없어져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다 떨어져야 돼요. 그때부터 지방이 빠지기 시작해요. 이런 거죠. 내가 지갑 속에 상품권이랑 현금이 있어요. 그리고 은행에는 적금이 들어있어. 무슨 돈부터 써요?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 상품권을 먼저 쓸 거예요. 탄수화물이 백화점 상품권입니다. 두 번째, 현금이 지방이에요. 세 번째, 은행에 적금 들어놓은 게 단백질이에요. 그 순서로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청 열심히 공복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뛰면, 무산소 운동을 하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다 빠져요. 그럼 배가 고플 약간 꼬르륵 공복 상태, 이런 상태에서 지방이 태워지기 시작해요. 그때 빠른 속도로 걸으면 지방이 탄다는 거죠. 지방은 뛸 때는 안 타요. 왜냐? 산소가 꼭 필요하거든요. 지방이 타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때는 빠른 걸음으로 20분 정도 걸으면 여러분 한 30분 만에 지방을 태우는 고효율적인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체지방이 빠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바로 이제 뭔가 지방이 빠질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방이 대사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언제냐면 잠잘 때입니다. 잠잘 때 호흡을 통해서 낮에 우리가 움직였던 분들은 그때 지방이 연소되기 시작해요. 지방을 연소하는 최적의 시간, 잠잘 때. 그러면 잠을 안 자면 체지방이 연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숙면, 그걸 도와주는 여러분들의 매트리스. 네, 너무 좋다라는 거죠. 네. 넘어가서요. 고혈압, 심장질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요, 아침 운동을 아까 삼가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분들은 체온을 조금 높이고, 그 다음에 혈류량을 높여주는 그런 반신욕이나 이런 것들을 운동 전에 해주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요통을 위한 운동,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약간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요통의 완화를 위한 방법으로는 요부 신전 운동, 늘리는 운동이에요. 굴곡 운동, 굴곡 만드는 운동, 맥켄지 운동. 저도 사실 교통사고가 3번 넘게 나가지고 이게 제가 회사를 괜히 그만둔 게 아니라 교통사고 때문에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데 그걸 계기로 프리랜서 강사가 된 거죠. 교통사고 때문에. 근데 그러고 나서 목 디스크가 진짜 심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필라테스를 하는데 여러분 꼭 배에 힘을 주고 있으시면 여기 코어 근육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바른 자세로 앉는 것 자체가 코어 근육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다른데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목에 힘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이게 스마트폰이나 그다음에 노트북 봐야 될 일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배에 조금 힘을 딱 주고 바른 자세로 앉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요통이나 목의 통증 없앨 수 있으니까 그거 꼭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있는 신전 운동, 굴곡 운동, 맥켄지 신전 운동이 정확한 용어인데 요 3개 다가 거의 다 스트레칭이에요. 그래서 요통 운동에는 스트레칭 하는 것이 좋다. 요거 기억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요. 쭉 넘어가서 요거 유산소 운동. 산소가 공급되는 운동이죠. 어떤 식이냐면 미친 듯이 뛰면은 산소가 남이랑 얘기 대화 못할 정도잖아요. 그런데 조금 빠른 속도로 걸으면 옆에 사람과 말은 할 수 있는 정도, 노래는 못 부르는 정도, 그 정도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그 산소가 들어가는 정도예요. 네. 그래서 심장과 혈관에 무리하지 않는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근육도 늘어나요. 운동의 효과도 크고요. 지방의 소모가 크고, 혈중 지방 혈압을 낮추고 심박수를 쉬고 있을 때 심박수를 낮추는 거죠. 그리고 골다공증 감소, 대사성 질환이나 이런 것들 감소, 젖산 축적이 적어요. 산소가 들어가면 젖산 축적이 적고, 그다음에 안 하다가 운동을 엄청 급격하게 하신 분들은 젖산 축적이 많고 그런 것들. 그럴 때 필요한 거 마사지 말씀드렸죠? 스트레스와 긴장 완화, 면역 기능 강화.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여기 나오네요. 긴장근, 걷기. 너무나 간편하고 좋은 운동이죠. 뇌에도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걸어 다닐 때, 아, 운동된다라고 걸어 다니셨으면 좋겠고, 긴장근, 아까 트레이닝복 여기 이렇게 줄무늬 있는 그 부분 근육을 뜻하는데, 긴장근이 많이 있는 하반신을 움직이면 뇌에 자극을 주어서 뇌세포가 활발해진다. 이거 기억하시면 풀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요. 네, 요것도 했죠. 무산소 운동. 운동 중에 부산물, 젖산이 근육에 쌓여서 피로를 가져온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네, 넘어가서요. 쭉 넘어가서 요거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 강도. 어느 정도 될까? 내 220에다가 내 나이를 빼면 돼요. 그래서 운동 초보자인 40살인 사람의 목표 심박수는요. 최대 심박수 220에서 40을 빼면 돼요. 180까지가 최대 심박수예요. 목표는요. 0.6 정도를 곱하면 됩니다. 108회 정도 되게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뛰면 요새 이제 헬스장에 갈 수가 없네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그거 러닝머신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딱 되면 이거 맥박 어느 정도 뛰는지 나오잖아요. 그럼 108회 정도 하면 되는구나 기억하시고 운동 한개 맥박수가 있어요. 이거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한개 맥박수, 최대 심박수에 뭘 곱하면 돼요? 0.8.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0.8. 요거. 문제 보기에 나오겠죠? 0.8. 어제 표준 체중 구할 때는 뭐 곱하는 거였어요? 자기 키에다가 네, 빼기 100을 하고 0.9. 와, 황유미님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우리 최하진님도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0.9.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넘어가서요. 트레이닝 쭉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스트레칭에 더 중점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항상성 어제 제가 설명드렸죠.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 혈당이든 내 몸의 모든 호르몬이든 체온이든 그런 것들. 그래야지 항상성이 유지돼야지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 스트레칭의 종류, 신체 각 부분의 근육이나 건을 얼마 동안 펴거나 잡아서 늘리는 거를 스트레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반동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저도 듣는 말이 반동 쓰지 마세요. 이걸 엄청 많이 들어요. 그리고 숨을 쉬면서 하는 거고요. 여기서 스트레칭은 매일매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것. 우리 매일매일 단백질 먹어야 되고 매일매일 음식을 먹어야 되고 매일매일 스트레칭도 해주고 그리고 부분만 하면은 그 부분만 발달되겠죠? 그래서 몸 전체를 하는 것 요거 보기에서 잘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음 중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뭐 이런 거라든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요. 네, 넘어가서요. 잘 짜여진 운동 방법 쭉 있는데 준비 운동 해야 되겠죠? 준비 운동 하면서 긴장도 풀어주고 혈관도 확장시키고 체온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쭉 가서 마지막에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따뜻해졌을 때 스트레칭이 더 잘 돼요. 우리 체온은 높아져야 돼요. 여러분 체온이 높다는 것은 무슨 역이 올라갔다는 의미예요? 네, 면역력이 올라갔다는 의미죠. 코로나 발생했을 때 여러분 제가 어제 유리컵 얘기 드렸죠. 유리컵 얼음 물컵에다가 설탕 3스푼 넣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가라앉는다고. 할머니 손은 약손인 이유는 따뜻하게 만들어서 면역세포가 옮기게 만드는 것. 면역세포는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면역세포들이 막 싸우기 위해서 몸 전체를 돌아다니기 위해서 열을 딱 올려요. 발열. 그래서 내 몸이 면역을 통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 발열로 체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 걸렸다고 처음에 발열 체크 하잖아요. 그런 것들 거기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 체온 높은 게 좋습니다. 평소에 체온이 어느 정도 저체온증 있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유지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요.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제는 마무리가 됐고요. 뒤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좀 약간 도움되는 내용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나를 더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이 있대요. 이것만 안 하면 되죠. 이것만 안 하면 나이보다 덜 들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물을 싫어한대요, 그 사람들은.
물을 하루에 2리터 정도 먹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잠시만요. 물 한번 먹고. 네. 좋습니다. 와, 우리 박선혜 국장님, 네, 물 드시고 계시네요. 네. 소변, 대변, 호흡, 대사활동, 땀을 통해서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소변 색깔로 물이 필요한지 덜 필요한지 구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진한 탁한 색이면 물을 많이 섭취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소변, 대변, 호흡으로 빠져나간다 느낌은 알지만 요걸 잘 모르세요. 여러분, 겨울에 바깥에서 남이랑 싸울 때 입에서 뭐 나가요? 입김! 그게 다 바로 물 나가는 거, 물 빠져나가는 거. 근데 여름에는 따뜻하니까 안 보일 뿐이죠. 내가 말할 때마다 물 빠져나가고 있어. 호흡할 때마다 물을 그렇게 내뱉고 있는데 물을 먹어준다, 안 먹어준다? 안 먹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물 안 마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특히 저는 어린이집 교육할 때 진짜 깜짝 놀란 게 엄마들이 물보다 주스를 많이 먹여요. 실제로. 뭐 칼슘 강화 주스. 주스는 물이 아닙니다. 미네랄은 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 수십 종의 미네랄은. 두 번째, 운동을 안 한다. 운동 안 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네. 여러분, 저는 느낀 게 뭐냐면 암보다 더 무서운 게 혈관 질환인 것 같아요. 저기 공원을 돌 때 이렇게 쩔뚝쩔뚝 하면서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끝까지 그 공원 계속 이렇게 돌는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심혈관계 질환 걸렸다가 나으신 분이죠. 근데 대부분의 심혈관계 질환에 걸리신 분들은 다 병원에 있어서 안 보이는 거거든요. 여운계 씨랑 이분 성함이 기억이 안 나. 근데 얼굴은 기억나시죠? 네, 김은기 씨. 예. 요 두 분이 거의 같은 때 2009년도인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이 두 분의 병명을 보고 좀 참 이게 건강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캡처를 해놨었거든요. 여운계 씨는 폐암이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신변 정리 다 하고요. 한 달 전까지 방송 촬영 다 했어요. 그런데 김은기 씨는 대학로에서 이제 연극을 하다가 쓰러졌는데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그때부터 5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가족들이 이제 병수발을 했겠죠. 근데 처음에는 괜찮지만 1시간에 한 번씩 욕창을 걸리기 때문에 뒤집어 줘야 돼요. 썩기 때문에. 근데 움직이지 못하는데 나는 듣긴 들어. 의식은 살아있어. 가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을까요? 움직이지 못해.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농담 삼아서 말했는데 치매에 걸린 내 몸, 나는 편하죠. 모르니까. 내 몸을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으세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분이 모든 그 장기 중에 수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데가 바로 뇌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뇌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수분 섭취가 꼭 필요하고 혈액순환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주현 회장님이 나 컨디션이 나빠질 때마다 이렇게 했대요. 오래 사셨잖아요. 나 피돌이 하러 갔다 올게. 정맥에서 나온 나쁜 피를 다 뽑아가지고 싹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일종의 투석 개념이죠. 싹 다시 집어넣는 거. 그게 바로 피돌인데 그때 당시에 수십 년 전에 2천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은 4천만 원 넘거든요. 여러분 4천만 땡겨주실 수 없다면 내가 하루에 렌탈비에 들어가는 그 비용을 계산하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루로 계산하면. 그걸 내가 뭐 반신욕이라든지 계산해가지고 하루하루 하는 나의 피도리에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의 혈관이 왜 점점 길어졌나 봤더니요. 기넥신이라는 그 은행잎 추출물 아시죠? 저 어릴 때 기억나거든요. 그때 국민학교였으니까 국민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그때 까만 화면에 기넥신이 딱 등장하더니 우리의 혈관은 10만 킬로미터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광고하는 어느 곳을 봐도요. 10만 킬로미터라고 얘기 안 해요. 다 12만 킬로미터라고 얘기해요. 왜 2만이나 늘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고속도로가 막히면
국도를 뚫어서 갈 수밖에 없듯이 우리의 굵은 혈관들이 많이 막혔기 때문에 엄청 얇은 털처럼 가느다라다 해서 모세혈관이라는 이름이 붙은 모세혈관의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이살이 1kg, 2kg 찔 때마다 혈관은요, 1kg당 3km씩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혈관이 더 잘 막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혈액순환 필요할 때 언제냐? 내 나이살이 1kg, 2kg 늘어나기 시작할 때부터 혈액순환 필요하구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저체온증을 일으키는 습관이 많다. 이런 습관들이 우리 심장암은 없다 이거 얘기해 드리면서 혈액을 흐르는 따뜻한 장기에는 암이 잘 안 생긴다고 했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따뜻해야지 이런 면역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보도록 할게요. 혹시 족탕이나 반신욕을 하면서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변화는 이 체온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몸에서는 더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앞서 했던 다이어트 실험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지방간 수치가 줄어들었던 조건진 아나운서와 혈관에서 중성지방이 빠져나와서 고지혈증에서 벗어난 정혜숙 씨의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반신욕이 어떻게 간과 혈관에 영향을 미친 것일까요? 취재진은 반신욕을 하다가 만성질환을 고쳤다는 또 다른 사례자를 만났습니다. 올해로 50살이 된 김남현 교수. 김 교수는 중년 남성에게 흔히 보이는 뱃살이 거의 없다. 그러나 2년 전만 해도 허리가 36인치를 넘었다. 당시 167cm의 키에 80kg이 넘는 고도 비만이었다. 비만으로 인해 합병증에 시달렸던 김 교수는 체중 조절을 위해 반신욕과 함께 식이요법을 병행했고 3개월 만에 20kg을 감량했다. 김 교수는 지금도 65kg 이하의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 체중 감량과 함께 건강도 좋아졌다. 최고 혈압이 200을 육박하던 고혈압 증상이 점점 좋아진 것이다. 4년이 넘게 먹어오던 혈압약도 끊었지만 최고 혈압 120, 최저 혈압이 80으로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허리 통증이 심해져 거동이 점점 힘들었던 박찬도 할아버지는 주변에서 근육을 푸는데 물이 좋다는 말을 듣고 반신욕을 시켰다. 하지만 뜻밖의 효과가 나타났다. 반신욕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자 마치 회춘을 하는 것처럼 검은 머리카락이 하나둘씩 자라났다. 이제는 머리카락의 반 정도가 검어진 박찬도 할아버지. 겉모습만 젊어진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 활기까지 되찾았다. 반신욕을 하고 난 다음에 좀 활력소가 생기는 것 같고 걸음 걷는 거나 또 모든 일에 조금 의욕이 좀 샘솟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박찬도 할아버지의 변화는 무엇 때문일까? 먼저 두피와 머리카락을 검사했다. 앞에는 두피 상태도 지금 좋거든요. 예. 머리 바닥. 예. 두피. 이게 이제 모공의 예. 그 입구. 예. 그런 데 보면은 아주 상태가 좋으시거든요. 볼 수 있죠. 예. 이런 정도로. 나이에 비해 건강한 두피를 갖고 있었고 새로 자란 검은 머리는 상당히 굵고 건강한 모발이다. 이거 상당히 굵은 머리예요. 예, 지금 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마도 활성도가 떨어졌던 그 멜라닌 세포들이 어떤 계기로 활성도를 다시 되찾아서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 색소들을 다시 만들어내기 시작해서 검은 머리가 다시 나오게 된 게 아닌가. 머락은 모근 속의 색소세포인 멜라닌에 의해서 검은색이 된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멜라닌 세포의 활동이 둔해지거나 정지돼 흰머리가 나오게 된다. 만약 다시 검은 머리가 나기 시작한다면 어떤 자극에 의해서
멜라닌 세포가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는 의미다. 말하자면 회춘인 셈이다. 정말 눈도 좋아진 것인지 시력을 재측정했다. 6, 7, 4, 2, 7. 검사 결과 놀랍게도 1년 전에 0.5였던 시력이 1.0으로 올라갔다. 안구 검사에서도 홍채, 수정체, 각막 등 눈의 기관들이 나이에 비해 건강했다. 반신욕도 혈류량을 증가시킨다. 취재진은 대학병원 순환기내과의 협조를 받아 한 가지 실험을 했다. 반신욕 전과 반신욕 후의 혈류량과 혈류 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했다. 검사 결과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혈압이나 심박수의 증가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혈류량과 혈류 속도는 30% 가까이 증가했다. 욕조에 들어가기 전과 후에 혈압과 맥박수는 큰 변동이 없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침실에서 대동맥으로 나가는 혈류를 저희가 측정한 것인데 이와 같이 욕조에서 나온 직후에 혈류량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혈류 속도가 증가됐다는 것은 전신적인 혈액 공급량이 많아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혈액 공급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대사를 촉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효과를 줄 수가 있다. 네, 조금 오래된 영상이긴 하지만 반신욕의 특징, 좋은 점에 대해서 이만한 영상이 없어서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진짜 운동 효과, 혈류 증진 이런 거라든지 진짜 눈도 너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거겠죠? 흰머리도 진짜 까만 머리로 막 새로 나기 시작하고. 근데 반신욕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안 해요? 귀찮아서 안 하잖아요. 그런데 물 없이 반신욕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바로 코웨이 제품입니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제 그렇게 면역력도 높일 수 있다는 거, 회춘할 수 있다는 거.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격이 지나치게 꼼꼼하다. 이런 분들이 나이보다 좀 더 들어 보인대요. 막 이유 없이 막 화가 나고 스트레스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화병. 왜 영어로 적혀 있을까요? 화병이에요, 화병. 왜 영어로 적혀 있을까요? 미국 의학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등재되어 있냐면 한국인에게 주로 나타나는 분노 증후군. 여러분, 화병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손을 명치에다가 이제 꾹 눌러보세요. 이거 좀 답답하다 하시는 분, 약간 화병의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나는 눌러도 별로 반응 없어, 모르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어머, 이분들은요, 어머, 우리 이영식 국장님, 네, 정용국 팀장님, 네, 이분들은요, 신랑이나 아내분이 화병이에요. 네, 주변 사람들이. 아무튼 둘 중에 하나는 참는 거죠.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화를 다스리는 엄청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바로 뭐냐면 스트레스를 바로바로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반신욕과 마사지만큼 스트레스 관리에 좋은 것들이 없거든요. 내가 혈액순환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우리 몸에서는 계속 보내고 있는데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꼭 혈액순환에 신경 썼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빈혈은 철분 부족하고 이런 빈혈을 뜻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한자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할 빈 그러니까 혈. 여러분, 혈액이 가난한 사람, 혈액에 산소와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표시를 계속 내고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 말은요, 뇌까지 혈액이 못 갔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목 졸라서 이제 자살하시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최진실 씨가 만약에 이 목을 5분 만에 풀어놨으면 살았을 거예요. 근데 5분이 넘으면 뇌가 죽어버리는 뇌사 상태가 되죠. 그런데 경미한 뇌사 상태로 계속 다니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어떤 분들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하품을 엄청 많이 해요.
뇌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혈액순환 신경 쓰셔야 됩니다. 창문을 계속 열어놓고 주무시려고 하는 분들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신랑이요, 원래 내 옆에서 잤잖아요, 남편이. 근데 왜 자꾸 거실에 나가서 자려고 해요? 싫어서. 여러분, 좁은 공간에 공기가 부족하다 느껴서 넓은 공간에서 자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을 계속 답답하니까 열려고 하거든요. 근데 자동차 운전해서 다니시는 분들 환기를 많이 시켜주지 않으면 그 좁은 공간 속에서 산소 부족을 많이 느낍니다. 만약에 그분이 담배까지 피면 엄청 산소 부족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눕고 싶어 하시는 분들, 특히 저혈압이신 분들, 아침에 일어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머리 꼭대기까지 피가 흐르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혈압이신 분들은 압력이 낮기 때문에 계속 뒹굴거리는 거예요, 누워서. 머리까지 피가 흘러가라. 그럼 이걸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여러분, 마사지도 좋고요. 반신욕도 좋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마무리를 할 텐데, 만약 인생 150세까지 산다면 현재 남편, 지금 아내분 만족하십니까? 네. 네, 만족하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저는 좀, 이렇게 몇십 년을, 110년을 더 살아야 되나?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께서 하신 그 선택, 최고의 선택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최고의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가끔 성격이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왜냐하면 내가 끌리는 이성은 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쥐에다가 실험을 원래 먼저 했거든요. 쥐한테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 수컷쥐는요, 풀어놓으면 사람이랑 똑같아. 예쁜 쥐를 선택해요. 그런데 암컷쥐는 절대 잘생긴 쥐를 선택하지 않아요. 두 가지를 봅니다. 1번, 먹이를 잘 물어다 주는 쥐. 경제력을 보는 거죠. 2번, 그 수컷의 냄새를 맡아서 자기 취향인 향기를 선택해서 그 수컷이랑 교미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한테 똑같은 실험을 했더니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20대 건장한 청년의 셔츠를 입히고요. 운동장 20바퀴를 돌리고 땀을 뻘뻘 흘리게 한 그 셔츠를 이렇게 봉투에 담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 얼굴 보여주지 않고요. 네 취향의 땀 냄새를 찾아서 한번 연결해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났던 한 쌍의 그 커플은요, 유전적으로 완전 정반대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왜냐? 이렇게 결혼해서 낳은 아이는요, 유전적으로 우세해서 질병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여러분들이 낳은 아이도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내가 지구상에서 존재할 확률은요, 어느 정도 확률이냐면,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책 중에 정말 두꺼운 책 하면 성경책이잖아요. 1750페이지 정도 되는 거를 300권을 안 틀리고, 틀린다면 딱 3번 틀리고 뺏겨 쓰는 그 확률로 여러분들 탄생하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확률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 탄생부터 끝까지 간다면, 우주 탄생부터 끝까지 간다면 나는 몇 번만 존재해요? 단 한 번만 존재해요. 그러니 어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